전산동 도가쌤입니다. 지도자의 사진 이렇게 써있어. 그래가지고 웃어라 좋죠. 그래야 지자가 웃는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웃어라는 것보다는 짜증내지 말라는 얘기했죠, 애들한테. 두 번째, 눈을 보고 얘기하죠. 가끔가다 이름도 불러야 되고 손길도 주고 터치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여학생들 남선생이 여학생들한테 손길 못 주죠. 딱 하나 이렇게 손 주먹에 파이팅 그럼 대박 이렇게 되는 거. 그럼 화면에 여기다 들어 화이팅 이렇게 화이팅 하는 거. 요 정도 모르겠지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이제 억지로 하라고 하고 싶게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든데 하고 싶게.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질 때도 많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기유발이 매일 해주지만 이게 작은 동기유발은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작은 동기유발이 다 모여서 전체적인 인생의 동기유발을 시키기는 굉장히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할 수는 있는데 안 기다려줘요, 부모님들이. 결과로 평가하지 말고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라. 이건 맞긴 맞아요. 과정을 읽으라는 얘기인데 이제 지금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선생님도 잘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면 애만 잘못한가? 선생님도 잘못한 거거든. 과정의 책임은 결과가 잘 나오면 제자가 잘한 것이고 결과가 못 나오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사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내잖아. 대가와 관계로 결과를 줘야 돼. 세상과 싸우고 있는 제자, 이렇게 세상과 싸우지 말라. 스스로와 싸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을 수 있게 하라. 근데 이게 싸우는 애한테 웃을 수 있게 하면 허무할 때도 많고 그렇죠. 뭐 어쨌든 대견하지 않을까. 대견한 것보다 애잘하죠. 제자들을 존중해라. 당연히 존중해야죠. 사람과 사람으로. 존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존중해야 돼. 사람은. 두 팔을 벌렸을 때 달려와 안기는 제자, 뭐 이런 특이한 제자죠. 근데 그냥 두 팔 안 벌려도 멀리서도 눈빛으로 이렇게 꼬박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제자가 막 달려오는 제자는 적극적으로 표현해. 어쨌든 잘해. 근데 이런 제자가 더 눈에 밟히죠. 잘못을 저지른 제자, 이렇게 채워줄 것이 있으면 채워줄 수 있다면 잘못 저지르지 않죠. 잘못지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 이거를 지도할 만큼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내가 볼 때. 한번 보시면 똑같이 이걸로 다시 한번 써봤어요. 뭐 여기 있는 지도자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편하고 이런 건 이제 초보 때는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살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울려라, 웃어라가 아니라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변해요. 웃어서는 별로 안 변하더라고. 진짜 울어야 돼. 자기 스스로가 제가 헛살은 것 같아요 하든지 이렇게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로 본인의 모습을 살피고 본인의 아니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좋아갖고 울든지 이게 감동을 해서 이게 노력을 얼마큼 해야 되냐면 제자들을 재미있게 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울 만큼 해야 돼. 감동을 해가지고 나 저 사람 아니면 저 선생님 아니면 아무 방법이 없다고. 저 사람이 내 여태 평생 만난 사람 중에서 내 마음 울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울려야 돼. 그러니까 울린다는 건 내 심장에 박동하고 얘 심장에 박동하고 진짜 딱 맞아 떨어져요. 그 정도가 돼야 돼. 따로따로 호흡이 아니라 동시에 호흡을 하는 정도.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손길을 줘라고 했는데 보고 이름 부르고 손길 이건 뭐 흔하게 하잖아. 혼자 있게 하고 그걸 두고 계속 봐야 돼. 스스로 시작을 해야 돼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부르고 눈길을 하고 손길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해야 돼. 그래서 걷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넘어질까봐 처음 걸으면 뒤에 따라가잖아. 손도 못 대고 따라가잖아. 그런 부모의 마음에서
제자가 이거 보면 강요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망설여. 그때 강요해야 돼. 이게 줄딱동시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나오려고 톡톡톡톡 쪼잖아. 그러면 새도 요걸 쪼아줘. 요 부분을. 그래서 깨져. 근데 이 새는 몰라. 밖에서 뭔가 쪼아졌는데. 자기 힘으로 깬 줄 알아. 세상에 나와. 그래서 처음으로 깨고 나온 다음에 부모를 봐. 그러니까 이게 줄딱동시라고 하는데 동시에 그걸 어느 한순간이야 아마 평생을 기다려서 이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순간을 제자랑 같이 잡아야 돼. 안팎에서. 또 이렇게 막 결과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과가 전부야. 과정은 당연한 거야 이게. 또 사교육 선생이 돈 받았는데 과정을 충실하게 해준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사제지간 평가하지. 현실은 결과만 보여. 그래서 서울대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봐. 따뜻한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전제가 되는 거고 결론은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 결과를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잘 만드느냐를 평생 노력해야 돼. 자 여기 보면 세상과 싸우는 제자들이 오면 여기 보면 웃을 수 있게 맞고 그러잖아. 이렇게 한가하지 않지. 그냥 애가 막 굉장히 감정에 시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웃고 그런 게 안 맞을 때도 많아. 그냥 담대하게 감정 추스리고 기다려서 들어줘야 돼. 계속 자기 말 쏟아내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말 들어주는 거고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건 들어준 게 아니야. 얘가 하고 싶은 게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주는 거지. 여기 뭐 제자들을 존중하라는데 아니 뭐 스스로부터 존중해야지. 먼저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해야 나 열심히 살겠다 존중해야 제자들도 그대로 따라서 배우지. 그래서 말도 고운 말 하고 그래야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안기고 그죠? 손길도 주고 그죠?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밝게 지내고 안기고 손길도 주고 이게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맞을지도 모르는데 중고등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불가분이에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면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돼. 이게 누구야? 적당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게 친구랑 옛날에는 군사부 일제인데 요즘 시대는 그건 아니고 요즘 시대는 확실히 스승이 친구랑 같아. 친한 친구처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자가 남아있으면 감사한 거지. 완벽한 스승은 없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건 도덕체에게도 없을걸. 모든 제자를 전부 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리서 나를 선택해서 오든지 가까이서 나를 선택하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 그걸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야 애들한테. 왜? 정말 뭐 유튜브에 있는 사람이 더 공부 수업 잘할 수도 있고 저기 인강의 선생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거기에 못 가고 내 옆에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 현실 속으로. 그러면 내가 얘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더 알려줘야 돼. 여기 가서 이거 보라 이거 해서 여기 해라 여기서 이것도 있다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노조해주는 사람. 거기다 지도자라는 이제 사교육 강사의 마음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천직이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세뇌해야 돼. 스스로에게 이 소명의식,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내 천직이고 하늘이 나한테 시킨 거고 자체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힘든 거지만 공부도 당연히 힘들잖아. 이 가르치는다는 것은 방향성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변화를. 근데 꾸준히 이거를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선생이 먼저 도전해야 돼. 노력해야 돼. 불가능의 한계를 깨려고 계속 노력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되면 그죠? 요거 이제 편안한 선생님, 도통한 선생님 이런 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초보, 중수, 고수, 초고수, 이상적인 선생님 이렇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읽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얘가 나한테 돈을 줬어.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막 밤새도록 이게 고민하는 선생님이야. 사교육 선생님. 근데 이제 요 지도자의 다짐은 예를 들면 뭐 체육 지도자, 음악 지도자 이런 분들은 이런 마음이 훨씬 편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습 가르쳐가지고 대학 보내야 되는 입시 지도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다 있지,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하나 결과도 과정도, 그죠? 강요 안 할 수도 없고 안 해서도 안 되고, 안 혼내서도 안 되고 혼내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근데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게 다 있어. 삶 똑같아. 이렇게 아이들이 니네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 선생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맨날 똑같이 이렇게, 왜? 애들 편하라고. 내 감정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군 혼낼 때 그런 건 화난 적이 없어. 그냥 한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감정 통제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왜? 내가 담대하게 해야 돼. 그럼 어떤 애 기분 좋은 애, 어떤 애 슬픈 애, 이런 애들 다 보여.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아이들의 심정이, 감정이, 아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느낌이 와. 내가 화나 있거나, 내가 웃고 즐거워 있거나, 그러면 안 보여.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가르치면서 감정도 허락받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항상 담대하게, 항상 잔잔하게. 아이들만 생각하고 와서 그 아이 딱 보면 느낌이, 감정이 어떤지 그 아이 감정의 주파수에 맞춰서 가르치는 게 이렇다. 쉽지 않지, 삶이. 네. 이걸 왜 얘기해줘? 내가 너한테 아주 어려운, 네가 지금 변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미션을 주더라도 내가 감정이 있거나 무슨 어떤 뭘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걸어가야만 그걸 성취하니까. 그걸 말 꺼내서,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시켜서 그걸 엮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아. 맨날 고민하고. 너는 과정을 따라오면 되지만 나는 결과를 책임져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 선생님이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떨어지고 돈도 내가 냈고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아니야. 영혼의 내상을 입어. 그 조금 돈 줘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고. 사교육하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자, 동아쌤이었습니다.